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5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마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재활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 복지관은 광양시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에 지상 2층, 연면적 2,70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공사를 시작해 마련한 것입니다. 복지관은 광양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중마권역 4,100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39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한 장애인 복지관은 상담과 재가복지, 주간보호, 직업지원, 권익옹호, 의료재활,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이 식당도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능 강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또는 심리치료, 미술치료 이런 치료 기능이 아주 강화된 곳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을 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취업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이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뒤늦은 개관식에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주식회사 SK E&S가 발달장애 아동들의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가 컸습니다. 광양시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도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주제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 신안 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영상 시청과 함께 수회 복구 지원금 전달식 그리고 복지유공자 36명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날 영상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과 아플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고, 이 자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에서 수해복구 성금으로 1,9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합동추념식에는 여순사건 유족회원, 안보보훈단체 회원, 지역 정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해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깨고 최초로 민관 군경이 하나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을 열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 제시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장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완공 예정인 장흥 부산면 지천리에 소재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한국체육의 새로운 미래, 100년에 대한 비전 선포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는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370억 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에 필요한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황금어장으로 이름난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중순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것에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여수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등 사실상 여수시의 개발 허가 승인만 남았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8메가와트급 발전기 36기가 바다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여수시에는 경도 일원과 금오도 일원에서 풍력 발전 시설 허가를 시도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 지역 24개 어민단체로 구성된 여수 해상 풍력반대 대책위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산자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산자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승인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화학물질 누출로 황금어장이 황폐된다며 사업을 처리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허가로 여수 어업 면적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문도 일원의 황금어장이 해상풍력 발전이 설치될 경우 약 1,000억 원의 어업 손실 예상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요? 이에 대해 여수시 담당 관계자는요, 사업성이나 주민 수용성 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산자부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수 첫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46%가 화재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1,369개 업체 가운데 46%에 달하는 630개 업체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소방 특별조사에서 화재 안전관리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3년 이상 매년 불량 판정을 반복해 받은 업체는 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7군데에 달해 입주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청 특별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 안전관리 불량 판정은 입주 업체가 소방관리법이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방청 특별조사 결과 자료에서는 5년간 안전관리 불량 판정 업체 수와 전체 입주업체를 대비한 불량업체 비율이 우리나라 안전사고 상위 7군데 국가산단 가운데 시와 산단이 1,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국가산단이 630건의 46% 비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년 이상 해마다 불량 판정을 반복해 받은 업체는 여수가 가장 많다고 하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불량 판정을 반복해서 받은 업체는 여수가 127군데, 울산 21군데, 반월시와 각각 한 군데로 나타나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 업체들의 불량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 산하발전 공기업인
남동 발전 여수시사의 경우 방화 구획용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이미 변경하거나 화재 감지기 설치를 누락하는 등 공기업임에도 안전관리 부실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불량 판정을 받은 업체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산단과 안전 전문기관, 지자체 간의 업무 연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안전대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라남도에 마스크 4만 매를 기탁했습니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7년부터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해 회원들이 모은 폐금과 기부금 등으로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시설을 도와주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이번에 기탁받은 마스크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2일 전남 지역 축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 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해 축협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는 도내 18개 지역 축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 본부장 등 21명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환경 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시사회가 여순사건 72주기를 맞은 지난 19일 진남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동백은 여순사건 부역자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연실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로 대한민국 원로 대표 배우 박근영과 주연 배우 김보미, 정선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일 율촌면 도성마을을 찾아 주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 악취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가졌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시찰 후 국소단장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축산 농가 분뇨 처리 과정을 보고받고 악취 해결 방안과 마을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마을 이장 등 주민 대표 4명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여수 복합문화공간 남한의 서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그림책 작가 유현미의 마음은 파도친다라는 주제로 원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펜과 색연필, 크레파스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따스한 감성을 불어넣은 작품 총 27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파도친다 속 그림들 속에는 착한 얼굴들, 길에서 만난 개, 텃밭의 작은 식물 등 생명을 품은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계속되면서 클래식 콘서트나 작가 강연 등은 계속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고도 감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작가와 독자를 잇는 일은 꾸준히 해야겠다 싶어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철학으로서의 지구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선한 즐거움이 되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그림책을 엮어온 편집자였던 유현미 작가는 우연히 드로잉의 매력에 빠져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된 후 자신의 그림책을 펴 관심을 모았습니다. 포근한 색감으로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드로잉 원화전은
관람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선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